근데 그 감정을 내가 일부러 억압하고 싶어서 억압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감정이 점점 억눌리게 된 거예요. 내 무의식 안으로. 그러기 가장 쉬운 감정 중에 하나가 대한 감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 사연은 조금은 특별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온다라고 대놓고 오신 분들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나 또는 어떤 증상, 우울이나 불안이나 강박증이나 또 신체적인 증상이나 또는 뭐 폭식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함께 탐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담 중에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간략하게 초진부터 물어보고 설문지 간단하게도 그런 항목들이 다 있지만 이 부모라는 존재가 내가 정말 순수하게 솔직하게 필터 없이 진솔한 나의 생각과 감정, 부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존재 같아요. 왠지 그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은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신성모독인 느낌 비슷할 정도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상담 중에도 이제 점점 신뢰가 쌓이고 덮고 있었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잊고 있었는데 오래된 갈등들이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을 쫙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속 시원함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에는 좀 뭔가 후련한 느낌이 들지만 찝찝함이 동시에 들고 또 돌아서서 가는 길에 굉장히 또 후회도 되고 죄책감도 들고요. 자식이 부모님을 뭔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죄책감을 주는 경우들도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이 부모라는 존재와 관련된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깊이가 그 넓이가 클 수밖에 없지만 또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들여다보기도 그거를 다른 사람과 여과 없이 소통하면서 그 감정 자체를 해소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더 이게 속에서 골마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한도가 초과됐을 때 또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그게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참 이것 때문에 힘든 경험들을 다들 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제 드는 생각은 굉장히 감정을 묘사를 잘 하셨거든요.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 자체도 표현을 하셨지만 성장 과정에서 감정의 변화들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좋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빠와 친했다, 친밀하게 잘 어울렸다, 영유아 시절에는. 기억은 안 나지만 아빠와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다는 거 보면은 어쨌든 괜찮았던 거죠. 근데 본인 기억상 이제 사춘기 시절부터는 많이 싸우고 그렇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실망도 하고 부끄러움도 있었고 성장하면서는 분노로 바뀌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게 폭발할 정도로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하지만 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이제 죄책감도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죄책감에 또 시달린 기간도 있으셨고요. 지금도 완전히 심한 죄책감은 아니지만 이런 나 자신의 감정에 당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다. 내가 느끼는 나만의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모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내 감정을 막고 있는 커다란 벽이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대부분의 어떤 소설이나 뭐 에세이나 심리 관련된 곳에서 부모에 대한 부분이 빠지지 않죠. 그 이유는 그만큼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좀 거리감을 두고 싶고 독립하고 싶어도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사연 보내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길어졌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인 경험과 기억과 뭐 그때의 생각과 감정들을 적으신 건데 이렇게 쓰는 과정이 또는 그 이후에 너무 이게 힘들진 않으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그게 궁금한 이유는 사실 너무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이제 방어를 스스로 많이 오랫동안 한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많이 억압했던 거기 때문에 상담 중에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어떤 방어나 필터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솔직한 부모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만 실컷 하고 나서 돌아서면 후회되는 것처럼, 그냥 후회 정도, 약간의 후회, 좀 찝찝함, 이게 아니라 너무 괴롭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좀 잊고 있었던, 덮어놨던 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갈기갈기 내 마음을 찢어놓는 느낌도 들고, 왜냐면은 본인이 무의식 안에 가둬놨다는 것 자체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생각하기 귀찮아서 가둬놓는 그 정도가 아니죠. 아주 이제 힘든 상처와 관련된 감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게 억압하는 거거든요. 이 억압이라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무의식적인 과정이에요. 방어 기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시적이지만 그때 더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어떤 증상이 있었다고 치면 우울이나 불안이나 강박 이런 거, 또는 분노 이런 게 갑자기 더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생각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생각나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요. 그때의 그 감정이 다시 지금 현재처럼 막 느껴져서 마치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듯이 너무너무 힘든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역시도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딱 이거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해서 그 다음에 안 오는 분들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 다 소용없다, 그래서 뭐 어떨 건데,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숙련된 상담가일수록 특히 부모와 관련된 감정은 아주 살살 다뤄요. 마치 고고학자가 공룡뼈를 붓으로 살살 발굴하듯이. 근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요즘 너무 많죠. 뭐 책 몇 권 읽고, 또는 이제 본인의 그냥 일반적인 경험, 또는 주변의 지인들 내가 상담 잘해주더라 이런 경험 때문에 또 그런 센터를 차려서 이런 가족 간의 그런 오래된 이런 상처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를 꼭 해결해야 된다, 내가 그거를 해결 잘했더니 너무 좋다, 또 누구한테 해결해줬더니 너무 그 사람 좋아지더라, 이걸 막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드코어로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데, 제가 진짜 아주 살살 수위 조절하면서 조금 얘기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해서 들여다보기 힘들 것 같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또 딴 얘기하거나 아주 살살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던 분이 또 어디서 또 그걸 접해가지고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굉장히 하드코어로 막 다 들쑤시는 거예요. 막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공격적으로 막 몸으로 막 직접 표현하는 것도 막 바로바로 막 하라고 하고, 뭔가 두들기라고 하고, 막 욕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이제 쉽게 말해서 난장판이 돼가지고 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저는 또 뒷수습하고 이런 경험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물론 온라인 상담이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게 썼지만 이게 너무 힘들진 않았는지 여쭤봤었는데 답을 해주셨네요. 역시나 사실 너무 힘들었다. 저는 대학교 친구가 제게 금욕적이라고 할 정도로 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거든요. 수험생활 중에 굳이 이 감정을 끄집어내는 게 나에게 이로울까 생각도 했어요. 이날도 저녁 먹고 이메일 간단하게 보내고 독서실 가려고 했는데 메일 보내고 나서 독서실 가서 계속 펑펑 울었군요. 네. 역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써주셔서 참 좋다라고, 이렇게 섬세한 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지만, 그만큼 감정적으로 많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느끼셨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역시나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더 어려운 환경도 있어, 그래도 부모인데 라는 말이 너무 싫었는데, 혹시나 제가 이 내용을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무서웠다. 그쵸, 당연히 무서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분노의 감정이 느껴졌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 같아서 더 숨게 되었거든요. 그쵸, 이게 역시 많은 분들이 이런 면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감정 표현하는 것 자체에 이제 벽이 생기는 거고, 표현을 남한테 하는 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 자체도 누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억압하는 거고, 왜냐면은 사람의 감정이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한 감정만 억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냥 감정 자체를 다 같이 억누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불능증이라는 것도 특히 우리나라에 참 많고요. 감정 불능증이라는 이런 현상이, 감정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좋은 것도 못 느끼고 슬픈 것도 못 느끼고 화나는 것도 못 느끼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닌 느낌. 비슷한 평행선상에서 2인증 이런 것도 있고요. 내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 비현실감, 내 주변이 뭔가가 낯설게 느껴지는 느낌,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감정을 억압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근데 그 감정을 내가 일부러 억압하고 싶어서 억압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감정이 점점 억눌리게 된 거예요. 내 무의식 안으로. 그러기 가장 쉬운 감정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감정이에요. 얼마나 이게 억눌렀으면 이게 또 반대가 되기도 해요. 흔히 그런 얘기가 있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것처럼, 처음에 설문지에서 뭐 부모에 대한 간단한 작성을 하거나 초진해서 이런저런 부모에 대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이제 얘기하라고 했을 때 표현하시는 게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과의 관계 너무 좋다고. 근데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우선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은 흔치 않거든요. 진짜로 너무 좋은 경우는. 오히려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오히려 괜찮고 더 신뢰하게 되는 건데, 전혀 문제 없고 너무 관계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일수록 이제 우선은 의심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억압되어 있고 부정하는 분을 자꾸 처음부터 파내면 안 되죠. 그 다음부터 안 오겠죠. 또는 만약에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게 억눌렸던 억압했던 게 한 번에 터져 나오면 또 그게 역시 수위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살살 하죠. 더 살살. 1대1 상담 중에도 가족 얘기하기가 어렵다.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는데 그때 상담분의 저를 경멸하는 표정 안 잊혀진다. 내가 잘한 과정을 얘기했는데도 내가 한 말은 자식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숙련된 상담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표정을 짓지도 않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미 내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너무한 것 같고 상대방이 이런 얘기하는 나를 수용해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경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 편견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상대방의 눈이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그분의 표정이든 내가 그런 표정으로 그걸 본 거든 역시 어쨌든 간에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얘기하기 힘들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게 꼭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인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이 형제인 경우도 있고요. 분노를 표현하면 폐륜화가 되는 것 같아서 힘들다. 그쵸? 역시 사연 주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죄책감 느끼고 그런 건데, 신성모독하는 느낌이 부모한테 적용되는 것 같다. 그런 문화다. 오늘 역시 이제 예상한 대로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즐거운 내용이 당연히 아니고 힘든 얘기들인데, 힘든 얘기들을 많이들 각자의 경험들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게 또 일맥상통하고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하고도 다 이어지고요.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